자,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앞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손익계산서 개정은 바로 수익과 비용이죠. 어떤 원리로 마감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산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단추 하나로 끝나버려요. 전산회계에서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기로 지금 오늘 지금 어제부터 지금 수기로 하는 거예요. 수기로. 그런데 어떤 원리로 손익계산서 개정이 마감되느냐 이걸 수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해본 이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노트에다 연습해보지 않는 한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그 회계 관련 문제를 푼다든가 이럴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손익계산서 개정인 수익과 비용 개정은 당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 지금 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뭐예요?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재무제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재무제표 중에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손익계산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귀에다가 담아 넣으셔야 됩니다. 자꾸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경영 성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경영 성과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수익과 비용이 잘 정리된 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할 때는 먼저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하는 이유가 뭐냐? 손익계산서에서 뭐예요? 이익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익을 어디로 넣는다고요? 자본으로 넣을 거예요. 자본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가 마감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차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2월이 안 된다고 할까요? 2월. 자, 수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 매출, 이게 수익이거든요. 상품 매출. 자,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매출을 100억 원을 매출했습니다. 100억. 그러면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의 수익은, 상품 매출 수익은 100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이 차기에 영향이 있느냐? 차기에 1월 1일 날 101억, 102억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2021년 1월 1일에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차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은요, 결산을 하고 나서는, 마감을 하고 나면 차기에는 전부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1, 2, 3, 4 카운트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올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내년에도 이익 날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차기 경영활동에. 그건 맞는 말이죠. 예. 올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내년에도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올해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101억 이렇게 100억부터 카운트해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은 손익 계정을 설정하여 0으로 만들어 마감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네, 그래서 아까 손익 계정 제가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하나 그려 놨다고 그랬죠. 이게 손익 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 임시로 하나 만들어 쓰는 게 손익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손익계정은 어떻게 만들어요?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로. 제로로 만든다는 건 뭐냐? 차변에 그 있는 금액만큼 대변에 똑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가 돼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똑같게 만들면 차익이 없으니까 그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원리는 그런 것이고 순서를 한번 볼게요. 1. 총계정 원장의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이 말은 원장을 하나, 장부를 하나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손익계정. 예. 하나 만들어 놨죠? 다음. 두 번째. 2번.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하라.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하라. 그러면 손익이 대변에 와라 이 말이에요. 분개할 때.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하라. 대체하라는 말은 옮겨라라는 뜻이라. 네, 옮겨라.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대체시켜라. 바꿔라. 대체. 자, 그래서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하라. 그러니까 대변이 손익이 와요. 차변은 수익이 와요. 차변은 수익. 네. 자, 그러면 이 분개를 하겠습니다.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계정을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하려면은 이게 전기시키는 건데 먼저 분개가 있어야 돼요. 먼저 분개가. 그래서 장부를 딱 보고 수익을 찾아봅니다. 딱 보니까 이자 수익이 먼저 발견이 됐어요. 이 이자 수익을 손익계정 대변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개를 해야 되느냐? 그 분개를 쓸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04번이라고 번호 큰 번호 있어요. 수익계정 손익 대체 분개. 여기다 한번 써보자. 자, 우선 지금 우리가 방금 보고 온 게 무슨 계정이었죠?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었죠? 네. 이자 수익을 차변에 적어요. 이자 수익. 이렇게 차변에. 얼마였죠? 예, 5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두 줄 내지 세 줄 쓸 거니까 좀 위로 붙여 쓰십시오. 그리고 대변은 손익이 원해야 됩니다. 손익 5만원. 이게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이에요.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할 때는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한다. 아시겠죠? 손익계정 대변. 자, 또 수익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수익이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네. 그 밑에 수수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수료 수익 18만 원입니다. 이것을 손익 대변으로 대체시킬 거예요. 그러려면 분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또 씁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 줄에다가 수수료 수익 18만 원. 수수료 수익 18만 원. 대변은 손익이죠. 손익 18만 원. 이렇게 쓰셔라. 이게 분개예요. 자, 수익 계정이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두 줄만 한 겁니다. 두 줄만. 근데 실제 장부에서는 수익 계정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줄 하면 돼요. 10줄. 10번 하면 되고 20개 있다 그러면 20번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개니까 이렇게.
이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수익 계정의 손익 대체 분계가 끝났으니까 이거 전기 한번 해볼까요? 전기 할 줄 알죠? 우리 배웠잖아요. 자, 먼저 차변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할게요. 자, 요거를 먼저 전기해 봅시다. 이거. 그러면 이자 수익을 찾아가지고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적고 5만원 적으면 되죠. 전기하는 요령 아시잖아요. 이자 수익의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적고 5만원 적으면 되잖아요. 이 대체 분계는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 적으면 돼요. 자, 이자 수익을 찾아서 차변에다가 12월 31일 손익 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전기했죠? 또 전기합니다. 요 손익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상대 계정 과목 이자 수익 5만원 적으면 돼요. 근데 손익 계정은 날짜는 안 쓰겠습니다. 왜 안 쓰느냐? 손익 계정은 모두 날짜가 결산일 날짜이기 때문에 똑같은 날짜를 매줄마다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날짜 생략. 그래서 이자 수익 5만원. 이렇게 하면 전기 하나 끝났죠? 네, 전기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요 분계의 전기를 해야 됩니다. 자, 수수료 수익을 찾아가지고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적고 18만원, 날짜는 12월 31일로 합니다. 자, 수수료 수익을 찾아가지고 차변에 12월 31일 손익이라고 적고 18만원 적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남았죠. 손익 계정을 가야죠. 손익 계정 가가지고 여기 대변에다가 수수료 수익 180,000 이렇게 넣어야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두 건의 분계, 두 건의 대체 분계에 대해서 전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두 건 완료. 분계와 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단계 할 차례입니다. 자, 책으로 또 가서 자,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지금 방금 한 것이.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모든 비용을 다 찾아가지고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하니까 차변이 손익이에요. 손익 얼마? 대변은 해당 계정 과목이에요. 해당 비용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딱 하나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딱 하나만 만들어 놨었어요. 연습 문제에서.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급여 하나 찾을 수 있죠? 네, 저기 올라가면 급여가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분계를 밑에 먼저 씁니다. 분계가 먼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으로 와야 되니까 손익이 차변 6만원, 대변에 급여 6만원,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고,
이 분계를 이제 전개하면 돼요. 이제 비용은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10개 있으면 10번 이렇게 하면 돼요. 10개 있으면 10번. 모든 비용이 대변에 적고 차변은 다 손익이에요.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급여 하나만 일단 하면 끝납니다. 이 건에서는. 자, 그래서 차변부터 한다면 차변,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적고 6만 원 정도.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적고 6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급여계정 대변에다가 여기서는 날짜를 씁니다. 12월 31일 상대계정 과목 손익이었죠? 손익 6만 원. 이렇게 하면 전기 끝.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의 장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4번. 자, 근데 지금 이 4번에서 바로 자본 계정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장부, 여기 5번에서 하는군요. 네. 뭐, 여기서 해도 돼요. 네. 좋아요. 우선, 여기 순서대로 4번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5번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5번 하고 4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나온 대로 4번부터 하겠습니다.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라. 이래야 이제 기말 자본이 확정이 돼요. 기초 자본에다가 이 4번 작업에 의해서 기말 자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 손익계정을 아까 만들어 놔가지고 대변에다는 수익을 옮겨 놨고 차변에는 비용을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크면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자본으로 대체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익계정에다가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차변이 손익, 대변이 자본금. 차변이 손익, 대변이 자본금. 만약에 순손실이 났으면 손실이 나는 것은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용이 더 크면 이런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차변에 적고 대변에 손익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실이 났으면 차변에 자본이면 자본이 감소했군요. 그래서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손실이 났으니까. 근데 이익이 났을 때는 자본금이 대변에 가죠.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자본이 이익이 난 것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익이 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손실이 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건 개인 기업이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 기업, 우리 FAT 2급 기준에 맞추어서 개인 기업이라서 지금 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법인은 이것 대신에 이런 개정 과목을 써요. 주식회사 법인 아시죠? 법인은 자본금 이렇게 안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도 결손이 났으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법인은 미처리 결손금. 아시겠죠? 그게 법인과 개인기업의 차이예요. 이 손익 대체분계에서는 이렇게 개정 과목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법인의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은 복잡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액면가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할증 발행, 할인 발행도 하고요. 또 감자도 하고 자기 주식을 기업이 샀다 팔았다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주식 발행에서부터 또 감자 그리고 자기 주식의 구입과 또 처분 이런 걸로 인해서 자본 개정 과목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법인은. 그런데
법인도 소규모의 법인은 자본 거래를 거의 안 해요. 그냥 개업할 때 한번 자본금 결정되면 그걸로 쭉 갑니다. 개인 기업이나 거의 같아요. 이 소규모의 법인은 개인 기업이나 거의 같아요. 근데 그러나 개정 과목은 달리 써요. 자, 법인에도 자본금은 있어요. 자본금. 개인 기업의 자본금도 법인의 자본금하고 똑같은 개정 과목인데 개인 기업의 자본금은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출자한 것이 자본금이고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한 액면가가 자본금이에요. 주식을 발행한 액면가. 그리고 이익이 난 것은 이와 같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손실이 난 것은 미처리 결손금으로 이렇게 개정 과목을 나누어 쓰고 있고요. 개인 기업에서는 그냥 직접 자본금, 직접 그 출자한 자본금에서 손실이 나면 빼버리고 이익이 나면 자본금에다 더해버려요. 개정 과목이 하나다 이거죠. 개인 기업의 자본 개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금.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 분계를 하겠습니다. 대체 분계를 하고 그리고 전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났어요. 아까 보니까.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를 할 겁니다. 얼마 이익이 났나 한번 볼까요? 아까 손익계정을 보시게 되면은 차변의 합계는 6만 원이고요. 현재 대변의 합계는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도 23만 원이 되게 하려면 합계를 즉 23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19만 원인가요? 17만 원이죠. 이 17만 원이 바로 어디로 가요? 자본금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분계를 17만 원짜리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합시다. 칸을 만들어 놨어요. 손익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여기다 한번 써보자. 그래서 여기에 손익 17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17만 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전기하면 돼요. 전기. 자, 전기하는 방법.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상대계정 과목 자본금 쓰고 17만 원 적으면 되죠. 자, 갈까요?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상대계정 과목 자본금이라고 적고 17만 원 적는다. 손익계정은 전부 날짜가 12월 31일 같기 때문에 날짜는 생략. 자, 이제 자본금을 찾아갑니다. 자본금을 찾아가요. 자본금을 찾아가가지고 대변에다 기록해야 되죠. 여기는 날짜를 적어요. 12월 31일 17만 원. 조금 전에 시산표를 만들 때는 시산표에는 자본금이 요 75만 원만 갔죠. 75만 원만. 이게 기초 자본이었어요. 기초 자본금. 그런데 지금 결산 끝나고 나서 17만 원이 더 왔죠. 두 개 합친 거, 이 두 개 합친 것이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산표 등식에서는 자본금에서 기초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가 끝났죠. 네, 분계와 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정은 우리가 전산에 없어져요. 전산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손익계산서만 남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손익계산서로 옮겨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자본금을 계정 과목을 당기순이익으로 고쳐서 기록하면 그게 손익계산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또 가서 지금 어디까지 우리 진도가 나온 거냐면 책에서 동그라미 4번을 한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라서 이러한 점표를 입력했어요. 이러한 분계를 해가지고 전기까지 끝냈어요.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 이거 전기 끝났죠 방금?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간다. 자, 5번은 뭐냐?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 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어떻게 마감하느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뒤에 두 줄 긋고 마감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손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했다입니다. 자, 이자 수익을 마감해 볼게요. 예. 저는 이제 워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두 줄 그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두 줄 그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두 줄 긋는 거예요. 두 줄 긋고 합계 기록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자 수익 계정 마감했어요. 연말에 마감할 때 이렇게 마감해요. 잔액이 없어요. 이 이자 수익 5만 원이 몽땅 손익으로 가서 차변대변 합계가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잔액은 제로가 됐다. 제로. 또 이것도 마감합니다. 수수료도 예. 두 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게 두 줄 그으시고 합계 기록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급여도 마감합니다. 손익계정이 수익과 비용 모두니까 급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감합니다. 두 줄 긋고 차변 대변 합계 똑같죠? 6만 원. 예.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딱 계정이 장부가 3개였으니까 3개 다 이런 식으로 마감하면 수익과 비용 전부 잔액 없어요. 이제 제로. 제로. 그래서 우리 전산에 가면은 합계전액 계산표에 가보면은 진짜로 제로가 돼 있어요. 없어. 이제 잔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남아있죠. 예, 아까 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게 합계전액 계산표인데 이게 지금 판매관리비 비용이잖아요. 잔액란에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 보게 되면 뭐 탁 누르잖아요. 그럼 이 잔액이 없어져. 이 잔액이 없어져요. 그게 손익 대체 분계가 끝나가지고 손익계산서로 다 넘어간 거예요. 잔액이 없어지고 제로가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그대로 차변에 그대로 여기 차변 합계가 차변 합계 그대로 대변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계란이 지금 감춰놔서 그런데 이렇게 합계란에 그대로 똑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퇴직급여 차변합계 20만 원, 200만 원만 있잖아요. 이거 손익 대체분계 끝나면은 이 200만 원이 그대로 여기 똑같이 와가지고 이 잔액은 제로가 된다 이거야. 없어진다. 여기 잔액이 전부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 금액 똑같은 금액이 전부 이쪽 예. 대변 합계 쪽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할 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챙겨서 보여드릴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수익 비용, 손익 계정의 마감이 끝났고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의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했죠. 5번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작업이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이다. 예, 이거는 분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가 아주 간단하죠. 분개 안 하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마감을 들어가는 거예요. 분개 없이. 자, 어떤 설명인가 볼까요?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은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제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걸 지금 현재의 장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 이 자산부채 자본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자산에 현금이 가령 60만 원이 있다고 볼까요? 내년에 그 60만 원 그대로 가지고 간다. 내년에 현금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통 예금에 가령 70만 원이 있다. 내년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게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조금 전에 수익과 비용은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가죠. 내년에는 제로부터 시작해요.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그대로 살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게 큰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은 잔액을 그대로 내년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한다. 여기서 이제 2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1번. 자산 개정은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의 차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계를 일치시킨 다음에 다시 반대쪽에 차변에다가 그 금액만큼을 전기 2월이라고 기입을 해라. 자산은 대변의 차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이라고 기록하면은 장부를 마감하는 거다 이거죠. 또 부채와 자본은 방향이 반대. 동그라미 2번에서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차변에다가 대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입하고, 그래서 합계를 일치시킨 다음에 다시 대변에다가 그만큼 똑같은 금액을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하는 것이 마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기 2월, 전기 2월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은 별도의 분개가 필요 없고, 자, 현금부터 한번 마감해 볼까요? 네. 자, 현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잔액이 있다 이거예요. 그와 차변에 있는 잔액만큼을 똑같은 금액을 반대쪽 대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해라. 그래서 12월 31일 차기 2월 얼마라고 기록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금이 차변의 합계, 아까 그 합계 잔액 시산표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잔액이 68만 원이에요. 현금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68만 원 기록하면 돼요. 차기 2월 68만 원. 이게 차기로 68만 원을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2월 된다. 그리고 전기 2월은 어디다 적는다? 이건 작년 거니까. 내년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작년 거는 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어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줄을 딱 긋고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적습니다. 68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2021년도는 여기서부터 기록해 나가요. 그 위에 거는 전기 거고 여기서부터는 단기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줄은 여기 합계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98만 원이죠. 차변 합계 98만 원, 대변 합계 98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부를 이런 식으로 마감한다 이겁니다. 자, 보통예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자, 차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적고 얼마가 잔액이냐? 14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두 줄 긋고 두 줄 긋고 아시죠? 이런 거 합계 20만 원 감 잡으셨죠? 20만 원. 그리고 이쪽 차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전기에서 넘어온 거다 이거야. 14만 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단기 대여금. 자산이죠.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 30만 원. 두 줄 긋고 두 줄 긋고 30만 원 30만 원. 밑에는 1월 1일 전기 2월. 어디에 전기 2월 쓰는지 아시죠? 전기 2월. 3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간다. 자, 단기 차입금. 이건 부채입니다. 자산하고 방향이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차기 2월이 차변에 적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차기 2월 20만 원. 그렇죠? 차변에 차기 2월 20만 원 하시고 또 줄 그으시고요. 차변 합계 20만 원, 대변 합계 20만 원. 여기는 부채는 전기 2월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1월 1일 20만 원. 전기 2월. 자산의 전기 2월은 차변에 나타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전기 2월. 반대.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 12월 31일 자본금 차기 2월. 차기 2월이 이게 기말 자본이란 말이죠. 92만 원인가요? 92만 원. 줄 긋고 줄 긋고 차변 92만 원
대변 합계 92만. 그러면서 전기 2월은 대변에 1월 1일. 전기 2월은 항상 1월 1일. 차기 2월은 12월 31일. 금액은 똑같아요. 전기 2월과 차기 2월은 금액이 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마감 절차입니다. 마감 끝났어요. 원장의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건데, 재무상태표는 요 전기 2월만 다 모으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전기 2월이 차기 2월이기 때문에 잔액이란 말이에요. 잔액을 다 모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조금 전에 만들어 있던 손익계죠. 거기를 자본금을 당기순이익으로 고쳐서 옮겨 적으면 그게 손익계산서가 된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가겠습니다.